시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의 기간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많이 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위 부분에서 좀 버티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안정감을 좀 느끼고 싶고요. 오늘 보시면은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라든지 뭐 홍콩 항생 지수 뭐 이쪽에 보신다면 글로벌 지수보다도 확실히 강하다라는 흐름을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는 아직은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의 반도체 부분이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임대계약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임대계약 취소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수가 조금 힘은 못 받긴 하는데 반도체와 자동차 쪽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갑자기 조선 섹터라든지 화장품, 뭐 피부 미용, 약간 한알령 쪽에 또 매기가 좀 붙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고, 요즘에 이제 시장에 돈 수급이 이렇게 많이 풍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는 이제 위너스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또 300% 올라갔고, 오늘은 약간 LK캠이라고 하는 종목이 또 신규 상장주인데 급등을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LK캠이라는 종목 자체는 뭐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반도체 방막 공정 그 소재 업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 웨이퍼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요, 그 안에 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커버막을 이렇게 씌워주는 업체예요. 그거를 공정화하는 업체는 아니고 그 씌우는 그 액체에 대해서 소재를 좀 만드는 데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오늘은 반도체 쪽에 다 조정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은 우리가 집을 새로 짓거나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페인트 칠을 하잖아요. 그 위에 방수를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하든지 아니면은 절연을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하든지 약간 그런 소재 쪽에 관련된 업체다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늘 낮이죠. 오늘 1시 정도에 이제 금리 인하가 3.0%에서 2%대로 낮춰졌는데, 앞자리 숫자 3과 2는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학 서조에서도 3% 넘어갈 때는 경기가 불황이고 경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런 정의적인 부분이 많고요. 앞자리 숫자가 2자로 바뀌는 그 순간에는 약간은 좀 경기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 막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역시나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 원래는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너무 강했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의 관세, 그러니까 트럼프가 강하게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좀 강세되는 느낌. 물론 지금 원달러 환율 수준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만은 그래도 1,500원 간다, 1,470원 뭐 이쪽에서 놀 때보다 훨씬 더 지금 낮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의 결정은 상당히 좀 옳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되고 이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좀 해주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준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이렇게 한 일주일은 안 됐지만 3일 정도 거래 3거래일 정도 숨쉬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레벨업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정이 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조정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그래도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현명하겠습니까? 일단 내일장 전략은 지금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장 끝나고 이제 상법 개정안이 의회를 또 통과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사회가 주주를 위해서 조금 희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주주를 위해서 회사를 좀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PBR주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에 굉장히 좀 강하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작년을 좀 복기를 해보자면요, 저PBR 관련된 테마성인 부분이 좀 많이 생겨나가면서 뭐 PBR 1 미치다 하면은 무조건 거기에 매기가 붙어서 막 종목이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뭐 그런다라기보다는 현재 진짜로 이 저PBR, 그러니까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퍼포먼스를 많이 내는 기업들이 있어요.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배당금을 주지 않았던 기업들이 배당을 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조금 모범 사례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 그쪽에서 좀 찾아보신다면 새로운 좀 투자 모멘텀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그러한 모멘텀이 원래 우리가 잊고 있었던 뭐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종목들도 오늘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결국에는 주주환원 정책을 좀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많이 좀 이 종목은 좀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데 레드캡 투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 종목이 배당액을 엄청나게 올리면서 주주 친화적으로 우린 가겠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좀 속된 말로 착한 기업이라고 하죠. 착한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좀 내일장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게 어떠실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이제 그 기준금리 인하가 또 바로 진행이 됐죠.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는데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금리 차는 이제 더 나요.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해서 위쪽에서 동결을 하고 있고 우린 내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달러가 어느 정도 좀 강달러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보호무효주의 때문에 달러가 잠깐은 강세가 일어날 수 있지만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외환보유고액도 상당히 많이 쟁겨져 있고 지금은 달러보다는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너무나 메말라 있고 지금 나가보시면은 정말 뭐 망하는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환영의 제스처를 좀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은행에 대해서 이자가 줄어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기술에 특화된 기술 집약 업체들을 좀 선별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다. 기술 집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를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역시나 바이오 쪽을 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많이 가지는 못했어요. 대장주 이게 딱 힌트가 될 수 있는데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맞아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오늘 모든 종목이 2%에서 3% 다 빠졌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오늘 또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오주의 대장주가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소부장주들도 같이 따라가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실적이 잘 안 나오지만 바이오주들 중에서 R&D 쪽에 좀 비중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뭐 대장주로 따지면 한미그룹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R&D의 뭐 인원도 제가 이번에 보니까 한 60명 정도 더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무조건 종목이 오른다 이런 공식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현재 약간은 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제가 좀 걱정을 하자면 기준금리라는 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무조건 국민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시중은행들이 따라서 내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기준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도 내릴 수 있는 룸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했지만 몇 번 정도 내렸잖아요. 금리를 내릴 때마다 우리 시중은행들이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 은행업, 금융업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만 좀 컨트롤 타워에서 잘만 해준다면 저는 이쪽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주 환원을 포함한 저 PBR주, 배당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나서고 있는 이른바 착한 기업들 위주로 보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금리 인하 수혜주 위주로 좀 봐야 할 텐데 대표적인 성장주인 바이오주 안에서 좀 해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정비하시는 잘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서 시초가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좀 준비해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관세의 가장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는 좀 게임주 쪽을 좀 골라봤는데요. 게임주라고 하면 이제 뭐 크래프톤, 뭐 넷마블, 뭐 NC소프트, 뭐 이런 대형주들, 뭐 3N이라고 하는 뭐 넥슨 게임즈까지 3N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는 대부 시스터즈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대부 시스터즈라고 하면요,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쿠키런이라고 하는 IP가 굉장히 강해요. 그 쿠키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가지고 앞으로 막 달려가기만 하는 캐주얼 되게 단순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 대부 시스터즈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외 시장에서 지금 전체적인 누적 이용자 수가 7,20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대부 시스터즈의 전체적인 매출 비중을 보면
국내보다 해외가 더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국내 시장 중에서 가장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을 때 봐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수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좀 찝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시스터즈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도 200여 개국의 서비스가 진행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작년에 쿠키런이 인도에 또 진출을 하게 됐는데, 쿠키런의 특징이 이거예요. 인도에 진출을 하면 인도에 관련된 문화재라든지 이런 거를 맵에 넣어가지고 인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흥미가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매출을 좀 많이 끌어올립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인도 시장에서는 아직은 빛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진출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크고요. 거기다가 이제 일본에 현재 CBT 진행 중입니다. 말 그대로 뭐 테스트 서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게 3월 3일까지 진행인데 현재 공식 소셜 네트워크에는 일본 팬들이 엄청나게 이제 댓글이나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많이 일으킨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국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원래 대부시스터즈의 쿠키런 게임, 캐주얼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쿠키런 실제 카드 게임을 좀 내기로 했어요. 이 카드 게임이 영어로 말하면 TCG라는 건데, 이 실제로 카드 팩을 사가지고 카드 게임을 하는 게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우리가 좀 약간은 문화 차이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카드 게임을 쿠키런 IP를 이용해서 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은 한 7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쿠키런 IP 하나로 거의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로 정말 위쪽으로 올라갔듯이 이 대부시스터즈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요. 저 화면으로 좀 돌려주시면 네. 일단 대부시스터즈의 일봉입니다. 현재 이렇게 보시면 주가 자체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고점을 한번 찍었다가 얘가 밑으로 산을 내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이 자리에서 지금 바닥을 한 3번 정도 이런 식으로 다져놨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게임 테마주들이 크래프톤 말고는 다 이런 식의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 집에서 나오질 못해서 게임을 못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 게임을 막 많이 다운받았다가 그게 엔데믹이 나고 나서 게임주들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때까지 지금 가격과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좀 받아져 있고,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의 내수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은 대부시스터즈 같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은데 이제 좀 올라가기 시작했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평선 표시해 놨는데 검은색 선이 5일선이고 요게 21선, 요게 61선입니다. 이만큼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있다가 정배열로 바꾸는 정배열 초입의 시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시스터즈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대부시스터즈 뭐 단기적이나 장기적이나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대부시스터즈 45,000원 드리고요. 만약에 대부시스터즈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종목 교체를 하셔야 되니까 손절가 31,0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시스터즈 해외에서 이제 출시만 하면 흥행하는 쿠키런 IP가 가장 효자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45,000원까지 바라볼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